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산재보험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법으로 1963년에 제정되어서 1964년도부터 시행된 법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산재보험법은 피재근로자, 거기 오면 피재근로자에 대한 그 목적 자체를 보면은 피재근로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 또 피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또 이에 관련된 복지 증진 사업 등을 가지고 규정한 것이 산재보험법이 되겠습니다. 거기 산재보험법에서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정의의 1번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정의의 1번 보시면은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 소위 산재보험법에서는 어떠한 것을 사유적 위험으로 들고 있는가라고 할 적에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네 가지를 업무상 재해 또는 사유적 위험의 범주에 들고 있다. 네 가지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평균임금이 있는데, 평균임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고용보험급여 또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90일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총일수로 나눈, 그래 일당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그런가 하면 거기 6번, 7번, 8번에 치유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6번에 보면 치유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완치된 것을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산재보험법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완치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시면 완치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치료 후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그렇기 때문에 완치된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치료 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 상태를 치유라고 한다는 걸 꼭 알아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장애와 폐지를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의 그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된 거나 감소된 것은 장애라고 하는 것이고, 본래 원인이 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완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심신상의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은 바로 폐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와 폐질은 어떤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을 의미한 것은 똑같지만은 그 원인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가 된 것은 장애,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은 폐질이라고 해서 장애와 폐질도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적용 범위가 나와 있네요. 적용 범위. 자, 적용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똑같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은 똑같이 해서 대상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한 예외로서 예외 대상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예외 대상이 되는 사업, 또 그런가 하면 산재보험에서 예외 대상이 되는 사업은 거의 많은 숫자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원칙을 먼저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 대상의 원칙을 보시면 여러분 알다시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이렇게 원칙으로 하되 당연히 예외가 있죠. 그래서 이 예외를 보면은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사업이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임업, 어업, 농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또는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가군의 고용활동이라는 가군의 서비스업 종사자라든지 이런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원칙을 똑같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의 가입은 이게 중요하죠.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입은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때문에 산재보험과 같은 개별 근로자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개별 사업장 단위로만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왔으니까 같이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급여에는 8종 세트가 있는데 업무상 사유로 인한 네 가지죠.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가 바로 산재보험급여가 되겠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양급여, 요양비, 미안합니다. 요양비가 아니라 요양급여, 그리고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급여, 간병급여, 그리고 사망시,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던 유족에 지급되는 유족급여, 장의비, 그리고 요양급여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여전히 폐질이 악화되어 더 이상 폐질이 악화된 상태라면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것을 상병보상급여, 그리고 직업재활급여,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만 현물급여이고 물론 현금급여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모두 현금급여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현금급여. 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산재보험의 거기 보면 산재보험의 적용 원칙에서 적용 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 413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리고 414페이지에 오면 4번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공통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나 보험관계 성립 소멸에 관한 사항은 모두 똑같이 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인 보험료 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2번에 1번 보험의 관장 보험연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똑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되 휴게년도는 똑같이 정부 휴게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을 적용하고 당연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가부담 및 지원금이 존재를 합니다. 415페이지에 보시면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고용보험위원회나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똑같이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차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당연히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의 두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 2번에 4번 나와 있지요. 고용노동부 차관이 다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딜리버리 전달 체계로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되겠고, 41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보험급여의 종류 8종 세트, 지금 여러분들 다 손으로 적으셨던 내용들이 416페이지 먼저 쭉 나와 있습니다. 요양급여부터 직업재활급여까지 쭉 나와 있지요. 417페이지 보시면은 6번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이것은 우리가 법제로 입장으로 본다면은 판례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판례가 점차 성문법으로 고정화된 것. 맞으면 불문법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판례가 이제는 성문법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으로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더욱더 상세해지고 종류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418페이지에 오면 요양급여부터 시작되는군요.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 지급하되 1번에 1번 나와 있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걸린 경우에 지급하되 2번에 단서, 다만 거기 중에 표시하시고, 이것은
급여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인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요양급여는 원칙은 현물급여지만은 현금급여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3일 이내는 안 된다 할 때 4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요양급여는 건강보험법에서 나오는데, 건강보험법에서는 예방이란 단어가 있지만 여기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걸린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예방이 있을 수가 없고 간병만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에는 예방은 없다. 그러나 간병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줄 41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급여 기간 동안에 그 급여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 임금, 둘째 줄 1번의 둘째 줄 평균 임금의 70%. 평균 임금 아까 우리 봤었지요. 고용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은 평균 임금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장해급여.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금 것을 장애급여라고 하는데, 장애급여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4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법으로 정해진 것처럼 14등급으로 나눠진 것으로 해서 일수, 법정 일수, 평균 임금 곱하기 법정 일수로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20페이지 박스 밑에 보시면 문장이 5줄로 3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1급, 2급, 3급은 연금으로 지급하되 8급에서 14급은 일시금으로, 그리고 4급부터 7급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 3급은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간병급여가 나와 있죠. 간병급여. 요양급여 중에 요양급여를 받는 자 중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 간병 비용을 낼 수가 있는데,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가 있습니다. 모두 현금급여가 되겠고,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에게 3분의 2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21페이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해서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 장애보상연금, 장애보상일시금 이렇게 구분하듯이 여기도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급여 기초연액, 맞으면 평균임금 곱하기 365로 한 급여 기초연액의 47%의 가상금액을 더해서 주는 것이고, 유족보상일시금은 역시 평균임금 곱하기 1300일, 130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22페이지에 보시면 상병보상연금이 나와 있는데,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은 지 2년이 경과된 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폐지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처럼 노동능력이 상실된 거나 다름없는 경우가 된다면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상병보상연금이라 하고, 그 금액은 장애연금, 장애보상연금 1, 2, 3급과 똑같은 계산과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의비,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되 평균 임금의 121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직업재활급여에는 5개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423페이지에 보면은 장애 등급을 받은 직업재활급여는 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 중에 1급부터 9급의 범위에 있는 사람이 직업훈련을 받고자 원한다면 직업훈련 비용과 그 사이에 기초생활비로서 차비, 식비와 같은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은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위에서 장애급여 수급권자로서 본래 사업장에 복귀하고자 할 때 그 복귀를 받아줬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그리고 재활운동비와 같은 것이 423, 424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직업재활급여가 되겠습니다. 모두 현금급여의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425페이지 오면 15번에 B급이지만 특별급여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같이 꼭 장애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꼭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426페이지, 427페이지에 보시면 426, 427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권리구제의 절차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에서의 산재보험의 심사청구는 거기 보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427페이지 18번의 1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봐주시고 다음에 42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 보면 특례가 6가지가 있지요. 여기도 B급이지만 시험 전에는 한 번쯤 국유 사업에 대한 특례, 해외 파견자에 대한 특례, 현장 실습생에 대한 특례, 또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또 국기법상 수급자에 대한 특례, 6개의 특례 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고 제목만, 내용까지 볼것없고 제목만 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우리가 산재보험법 마감진 걸로 하고 정책론과 같이 맞물렸습니다. 다음에 429페이지에 보시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5번째 사회보험법으로 2007년도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앞에 목적은 놔두시고 43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도 제정 2008년도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대상은 알로케이션 대상은 띄어쓰기 없는 노인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 없는 노인 등. 이 노인 등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 등이라고 하는 건 2개죠.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65세 미만의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매, 뇌혈관성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장기요양급여 대상은 노인 등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정사무를 바라보는 것을 등급판정위원회라고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5등급으로 나누어서 5등급입니다. 5등급으로 나누어서 장애요양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서 인정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기준 정책론적 입장으로 간다면은 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법상 대상자 선정기준은 먼저 연령, 그렇죠? 연령. 또 6개월 이상 혼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전문가의 진단을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박스 430페이지 봐주시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적었으면 봐줘 미리 적겠습니다. 다음에 급여라고 하는 것은 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특별 현금급여. 다음에 재원은 당연히 국가지원금,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보험료, 그리고 역시 여기도 본인 일부 부담금, 부담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나머지 또 이제 첨가하기로 하고, 자, 거기 보시면 430페이지 박스 밑에 3번에 보시면 장기 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장기요양급여의 첫 번째 원칙은 적정 제공의 원칙. 옆에 적으시면 됩니다.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된다. 두 번째,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역시 두 빈 공간에 적어주시고, 세 번째,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 이렇게 해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이렇게 세 가지로 적정 제공의 원칙,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그리고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431페이지 보시면 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그렇죠.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보험자는 유일무이한 건강보험공단이죠. 공단으로 한다. 이때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중요표시 많이 하시고 2번, 3번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되 자, 여기 이 보험료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되 구분고지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자,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되 구분고지하고 그리고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431페이지 3번에 2번, 3번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433페이지, 432페이지 가서 보시면 4번에 1번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료 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자 다시 한번 431페이지 앞으로 가볼까요? 3번에 1번 장기요양보험의 1번, 2번은 받고 3번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법 5조 109조 가입자로 한다 해서 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는 동일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432페이지로 와서 보시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동일하고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432페이지 3번 거기 4번 나와요. 등급 판정. 공단은 조사가 완료가 되면 조사 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자료를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완료해야 된다. 이때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5등급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433페이지 젤로 위에 7번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33페이지 5번에 1번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434페이지 특별현금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재가급여는 6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그 밖의 재가급여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6개를 숙지해 놓으시면 나중에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 중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5개
여기 6개 중에 방문 간호만 빼면 그대로가 그대로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서비스 5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설급여가 있고 페이지 넘어가면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3가지가 있다.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기요양기관 6번에 나와 있죠.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적에는 국가나 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적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은 시장 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사항은 아니고 그중에 제가 장기요양기관은 신고만 해도 됩니다. 2번에 제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거기에 보면 셋째 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서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 본인 일부 부담금이 나와 있죠. 건강보험이나 여기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비용을 나중에 노사정 3자 부담으로 정부 지원금이 있고 그리고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데 다른 데는 없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에도 본인 일부 부담금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조항도 있지만 자 1번, 3번에 1번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있죠. 재가급여는 장기 요양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는 본인 부담금으로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다는 거, 그것은 의료급여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하는 이런 정부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8번에 장기요양위원회. 당연히 장기요양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국민연금공단, 또 고용보험위원회,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또 근로복지공단 다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장기요양위원회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43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2번에 3번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차관이 맡는 하나의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등급판정위원회는 미리 우리가 436페이지에 보면 등급판정위원회는 우리가 미리 살펴본 내용이지요.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는 43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쭉 봐주시고 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개가 나와 있군요. 3년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쇄가 또 한 번 됐군요. 다음에 권리구제를 보세요. 권리구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리구제의 절차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이의신청, 그리고 가운데가 심판청구가 아니라 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의 절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권리구제 내용만 다 쭉 나와 있지만 그 차례에 있는 것처럼 이의신청 공단에 마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2번 심사청구 장기요양 심판위원회, 장기요양 심판위원회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나 또 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바로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행정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이제는 행정심판은 의무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전치주의가 아니라는 것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438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국가 부담이 나와 있는데
국가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된 것은 예상보험료 수입액의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공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당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익의 20%, 그리고 보험료,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도 양도 금지, 압류 금지, 담보 제공 금지 역시 마찬가지로 일신 전속권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마지막 줄에 쭉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과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공부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